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증거조사에 임했습니다마는 변호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 사건에서 특별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이 계엄 후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들, 경호처를 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정된 1월 16일에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측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자신들이 제출한 이런 증거들이 내란 피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그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 동안에 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심리했던 거에 터잡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정상이라든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의 송부에 관련된 것까지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된 것이고요. 재판의 그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최소한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의 핵심 증인들을 가지고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다시 반대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계속 대가지고 핵심 증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받고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철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또 군사법정의 피고인들이 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저 특검이나 저 군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실제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면은 그 입증한 증거를 탄핵할 권리도 저희 피고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증만 하고 탄핵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은 피해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께서 지금까지 공정하게 특검 측과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재판을 진행해 주셨던 만큼 저희 변호인단의 특검에서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고된 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위헌 위법적이라는 전제적인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여서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는 이 재판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투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허위 공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돼서 포고령을 발행했는데 영장주의에 위배됐다.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했다.
수도방어 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정치인진 법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하고 운영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 점거하고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을 체포를 시도하였다. 라는 것이 특검 공소장 기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들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지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동일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보면은요, 헌재 판결에 전제가 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곽종근,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재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 준수 의무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징계 사건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는 엄연히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회 마당에서 특전사들이 했던 거, 또 국회 안에 들어갔지만 소화전을 뿌리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 한 거, 이런 걸 보면은 특전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을, 그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소장에다가 잔뜩 저런 거를 써놓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고 탄핵하고 하는 거 없이 지금 이런 공소장을 전제로 해서 이 형사재판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통상적인 형사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재판을 그 6개월 이내에 만약에 특검 측에서 끝내시려고 하셨다면은 처음부터 재판의 모든 기록들을 다 복사하셔서 변호인 측에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 복사하는 데만 거의 2달을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은 4개월 정도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 4개월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간이 특검의 입증 계획에 따라서 특검이 입증하는 데만 시간이 다 할애됐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에게도 이를 탄핵할 수 있는 그 정도만큼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상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